안녕하십니까. 감자스마일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좋은 명언은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 디트리 본 회퍼. 감자스마일은 항상 생각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했었던 2022년 고향도시 포럼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있었는데 제가 26일 날 정책 포럼, 25일 날도 들었지만 26일 날 정책 포럼 세션 도시정비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발췌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신문이라든지 기타 고향TV 이렇게 유튜브 홈페이지 생중계를 갖다가 많은 분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2022년 고향도시 포럼 때 보았었던 Everything Changes 마크 사우스콤의 이제 강연 때 포럼 주제 발표 때 지금 아버지의 이 사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은 변화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먼저 서두에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공간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와닿았고 감사스마일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30대 때 제 생각과 20대 때 제 생각과 지금의 제 생각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치관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너무 빨리 세상이 시대가 변해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고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2년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2030년, 2040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주거환경 유해연 교수님께서 일기 신도시 및 원도심 주거환경 통합 정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분 허재환 교수님의 이야기를 갖다 드릴 건데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향 특례시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까? 저도 제가 고향시 유튜버로서 그 다음에 고향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일개 고향 시민인데 제 나름대로 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이제 사회, 도시 이런 여러 가지 접목을 갖다 하다 보면서 제 나름대로 책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고향 특례시가 재건축, 재개발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 물음표를 갖다 정말 많이 제가 가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답을 갖다 좀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 정광섭 차장님 제가 그때 이제 도시 브랜드화 했을 때 한번 뵀었는데 상당히 이번에도 고향도시 포럼에 나오셔가지고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옆에 손정원 교수님도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이제 고향 특례시가 어떻게 해 나가야지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와닿는 얘기가 많았고 저 또한 고향도시 포럼을 물론 현장에서 참가를 하지 못했지만 고향 TV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고향 정책 포럼 창립 세미나가 다음 달 24일 날 고향 특례시 일산 서구청 대강당에 있습니다. 고향 정책 포럼 이강우 회장님 전 한국대학교 총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특강도 하신다고 하는데 대상은 더 나은 고향시를 꿈꾸는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은 꼭 참석을 하고 싶고 11월 24일 날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이때 일산 서구청 대강당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향시의 미래 발전을 모색하고자 정책연구 모임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출발에 축하와 격려도 해주시고 감사스마일도 가서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또 듣고 또 제가 또 이야기할 거 있으면 또 이야기도 하는 시간으로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고향 특례시를 사랑하고 고향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감사스마일 TV를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고향 도시 포럼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고향 특례시와 일산과 창릉에 대해 가지고 일단 허재환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텐데 허재환 교수님께서 이제
도시 포럼 때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건데, 허지한 교수님을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53년생이시고요. 중앙대학교 교수님인데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학원 도시경제학 박사까지 받으셨고, 제가 이분을 같이 좀 보면서 놀랐던 거는 도시 공간구조 재편을 위한 컴팩트 시티 정책을 갖다가 또 제안을 했고, 또 창능이 공교롭게도 컴팩트 시티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도입되는 그런 신도시다 보니까 창능과 왕숙이 있는데, 이런 컴팩트 시티 관련해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허지한 교수님의 또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또 한번 방송에 또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 허지한 교수님의 얼굴과 이런 프로필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분당하고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설계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들었던 내용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제 메모를 해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방송을 갖다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만들었는데, 물론 또 제 내용이 또 잘못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참고하시고, 개인적으로 허지한 교수님을 만나뵌 적도 없고, 이분이 저랑 생각이 좀 많이 일치하고 있고, 또 고향 특례시가 이분 이야기처럼 이렇게 가야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니까,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시든 동의를 안 하시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5개 1기 신도시가 출발선을 같았다. 그러나 지금 일산과 분당은 정말 차이가 많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해가지고 만약에 본인들이 집을 갖다 일반 분양을 갖다 받는다고 하면 일산을 받으시겠습니까? 분당을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일산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은 성남시 분당을 선택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는 시간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산과 분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산과 분당의 차이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로 자족, 두 번째로 배우 수요, 이걸로 생각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고, 감사선마이 생각했을 때 자족과 배우 수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저는 교통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교통망은 만약에 교통망이 없더라도 이 자족과 배우 수요만 된다라고 하면 교통망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는 이 교통망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대곡 소사선을 시작해서 GTX-A, 신분당선, 그 다음에 일산 연장, 그 다음에 원종 홍대선, 여러 가지로 이제 앞으로 이제 인천 2호선 연장, 이런 것들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망은 좋아진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정말 분당의 차이는 이 자족과 배우 수요로 정말 극명하게 나뉘어진다. 그래서 고향 특례시가 일산 신도시가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 서북부, 감사스마이 계속 이야기드렸던 메가 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결론을 먼저 내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부 경쟁산업,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맞춰져 있는 지식산업 관련해가지고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동환 고양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이 배우 수요를 갖춰야 된다. 일산의 배우 도시는 어딜까요? 파주, 운정? 아니면 양주, 김포? 아니면 덕양구? 근데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배우 수요가 만약에 분당을 갖다 예를 들겠습니다. 분당의 배우 수요는 어딜까요? 수원도 될 수가 있고요, 용인도 될 수가 있고, 수지도 될 수가 있고, 광교도 될 수도 있고, 판교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산의 신도시가 앞으로 이제 더 커져 나가기 위해서는 배우 수요를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1기 신도시인 일산과 3기 신도시인 창릉이 협업을 갖다가 해야 된다. 만약에 창릉이 들어왔을 때 일산의 배우 도시가 창릉이다, 일산의 배우 도시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인천이다, 아니면 강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마곡이다 이렇게 배우 도시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나 일산의 배우 도시는 파주다, 양주다, 김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배우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강조를 하셨고, 성남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듯이 1기 신도시인 분당, 그 다음 2기 신도시인 판교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성남시가 됐고, 자족과 배우 모두 갖춘 도시가 되었습니다. 성남시는 죄송합니다. 인구가 아직 100만이 넘지 않았지만
여기가 지금 성남시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성남시는 수원시라든지 화성시보다 지식산업, 그러니까 4차 산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를 갖다 제가 예를 들겠지만,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에 지금 밀집해 있다. 판교 1테크노밸리에서 2테크노밸리까지 지금 뭐 3테크노밸리까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판교는 확장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고양 특례시가 나가야 할 방향은 정말 이 판교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급 일자리가 차지하는 도시의 경쟁력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고양시에서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고양시는 돈이 없고 중산층, 서민층만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어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지 않는다. 정말 고급 일자리가 차고 넘쳐야지만 앞으로 도시 경쟁력이 생기고 고양 특례시가 110만에서 120만, 130만 그리고 고양 특례시를 넘어서서 광역시로 발돋움하는 메가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교수님께서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굳이 외국 사례라든지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고양시에서는 지금 3기 신도시가 아직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3기 신도시 창능을 갖다가 잘 준비해가지고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하고 어떻게 하면 상생을 할지, 어떻게 하면 같이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와 정말 지금 고양시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듣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허재환 교수님 이 강연, 이 이야기에 정말 제가 깜짝 놀랐고 저랑도 생각이 같으신 분이 있으셔서 더 놀랐습니다. 아무튼 고양 특례시가 나가야 될 방향은 결론인데 3기 신도시 창능을 정말 멋들어지게 판교보다 더 멋진 그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미래도시, 용산보다 더 멋진 그런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일산 신도시의 그런 모습들이 그냥 그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고 고양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판교 신도시, 판교 테크노밸리를 반드시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우수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 우수 기업이라는 거는 국내 기업만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 그래서 고양시는 영상 미디어에서 충분히 지금 경쟁력이 있습니다. 용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시티,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고양시는 앞으로 지식벤처 산업이라든지 UAM, 항공산업이라든지 AI, 자율주행차 등 이런 것들을 일산 테크노밸리랑 창릉 테크시티랑 해서 쌍두마차식으로 해서 준비를 갖다가 하면 좋을 것 같고 송도라든지 마곡에서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은 고양시 도시재산과 1기 신도시 일산 재생에 잠재력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4차 산업혁명, 지식산업의 그런 사활을 걸어야 되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동환 고양시장님 뿐만 아니라 지금 고양시에 있는 가불병정 네 분의 국회의원님, 제가 국회의원님 이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모든 국회의원님들, 시도의 의원님, 그리고 관계기관에 계시는 그 다음에 공무원들, 지자체 또 고양 특례 시민들 모든 분들이 같이 사활을 열고 한마음이 되어서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되고 국내 해외 유수 기업 유치도 가능하다. 지금 창릉이 지금 토지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웃라인이 갖다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경쟁력을 갖다 키워나간다고 하면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지속 가능한 도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말뿐이 아닌 정말 실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고양 특례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토론과 의견을 통해 가지고 정책 입안자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나눠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허재환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살을 좀 더 보태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핵심은 우리가 만약에 일산 신도시를 정말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해서 분당처럼 지금 현재 그런 계획으로만 된다고 하면 어떠한 마스터 플랜을 갖다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 특례시가 앞으로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3기 신도시 창릉과 어떻게 협업, 그리고 3기 신도시 창릉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서 창릉과 일산이 두 방향으로, 그리고 그러면서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물 한 잔 마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조금 흥분했는데요. 제가 어제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2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갖다가 해야지 뭐 좋을까. 그러나 이 고향도시 포럼이 매년 했었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이 도시 발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향 특례시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실질적으로 고향 특례시가 앞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고 110만에서 머물러 있는 도시가 아니라 120만, 130만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창릉과 일산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다소 길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1기 신도시 출발했을 때는 일산과 분당과 중동 3본, 평촌이 다 같았습니다. 분양가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에 있었고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에 있었기 때문에 일산과 분당이 이렇게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족과 배우 수요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배우 수요가 뭐 평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양시의 배우 수요가 평양이 될 수도 있고 개성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먼 미래고, 지금의 배우 수요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경기 서북부에 있는 강서구, 그 다음에 뭐 은평구, 창릉, 그 다음에 파주, 의정부, 양주, 김포, 더 나가서는 뭐 인천, 안산까지도 이렇게 배우 수요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 수요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자족을 갖다가 꼭 말뿐이 아닌 정말 자족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일산 테크노밸리도 지금 조성을 갖다 준비하고 있고, 창릉 테크시티, 더 나가서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만 정말 잘 해서 정말 우수 기업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유망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차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상 미디어 쪽이라든지 지식벤처 산업이라든지 항공산업, UAM, AI, 뭐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충분히 그런 기업들이 고양시에 들어온다고 하면 고양시의 미래는 정말 제가 계속해서 고양시가 천지 개벽을 한다,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교통망도 확충되고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CJ 라이브 시티의 아레나 공연장이라든지 고향 방송 영상 멜리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영상 미디어 산업이 점차적으로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증강현실로 해서 연계된다고 하면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화전 드론 센터를 이용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끝으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고향 특례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관심과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을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시의원, 도의원 뭐 그런 분들을 또 우리가 선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스마일이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이제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감사스마일이 생각했을 때 고향 특례시 말뿐이 아닌 뭐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는 현재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이런 원동력이 미래를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도시 포럼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흘려 듣지 마시고 꼭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고향시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꼭 작게나마 실천을 갖다 해주시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이고요. 감사스마일은 토요일날 아침이 가장 즐겁습니다. 내일이 제가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고, 또 단풍이 멋지게 또 물들어져 있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근처에 삼성벨트라든지 근처에 있는 북한산 또 한번 가셔가지고 단풍 구경도 하시고 재충전하시는 그런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방송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